LG 디스플레이가 대기업 중 처음으로 일본산 불화수소 대신 한국 기업의 제품 테스트를 마치고 시험 생산을 앞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8일 방송된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는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를 한국산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애플과 화웨이사 등 주요 고객에 이 사실을 알리고 제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일본 스텔라사의 불화수소를 썼지만 이번에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LG는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이미 국산화를 시작하여 성공한 것입니다. 뒤늦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한국 기업의 제품을 포함하여 중국과 대만에서 생산된 불화수소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는 이미 일본의 수출 규제가 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과거에 일본 내에서는 LG를 쓰지 말자는 불매 운동이나 기업들의 견제가 심했습니다. 그러기에 LG는 일본을 더욱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움직임은 이미 감지된 것이죠. 일본이 지난 5월부터 한국에서 올레드 패널을 사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달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이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올레드 패널의 대일본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TV 업체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갈등에 대비해 사전에 물량을 확보해 놓은 것이죠. 지난달 올레드 패널의 대일본 수출액은 1,32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9.2% 급증하며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발표를 앞두고 TV 업체들의 올레드 패널 물량을 확보해두라고 귀뜸을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베가 한국 기업들이 힘들 것이라고 하면서 자국 기업은 피해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아베의 치밀하고 야비한 수법이었습니다. LG는 현재 일본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기업입니다. 일본은 외상 가전의 무덤이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국산 가전만 사용하는 나라였습니다. 일본은 인구가 1억 명이 넘는 큰 시장임에도 가전 제품의 경우 내수 판매가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외산 브랜드가 넘기 힘든 벽이었습니다. 주로 파나소닉, 샤프, 히타치, 도시바, 소니 등 자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성향 때문입니다. 미국 가전업체와 유럽 가전업체도 일본 시장만큼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소니 등 현재 업체가 독점하다시피 해 전세계 TV 1위 업체인 삼성전자도 지난 2007년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철수 당시 일본 TV 시장 내 삼성의 점유율은 불과 0.1%,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철수한 후에도 끊임없이 일본 시장의 문을 두드려왔습니다. LG전자가 척박한 일본 시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일본 시장은 인구 수만큼이나 시장 수요도 많고 현지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 업계 최신 트렌드를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LG는 국내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일본 시장에서 LG전자만 OLED TV를 통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작년 일본 OLED TV 시장에서 LG전자의 점유율은 12.3%로 소니, 파나소닉에 이어 3위가 되었습니다. LG전자는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인 LG 시그니처를 일본에서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고 올해부터는 세탁기와 냉장고를 추가하는 등 제품군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순간에 LG는 미리 대책을 준비해놓고 자신들을 공격한 일본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LG는 23일 새로운 투자를 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올레드 사업에 3조 원을 추가 투입하고 생산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오는 2023년까지 초대형 올레드 중심으로 월 4만 5천 장의 올레드 패널을 양산, 시장 선두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영향은 적다면서도 향후 중장기적인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내년도 올레드 TV 판매량 목표는 700만 대를 목표로 하며 하반기에는 사업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에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LG그룹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LG가 가치로 불려지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8K 유일 방송사인 일본 NHK가 내년 도쿄올림픽 8K 생중계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NHK 기술연구소에서는 8K 관련 여러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디오, 비디오 기기에 대한 리뷰를 주력으로 하는 일본 웹진 AV와치에 따르면 NHK 기술연구소가 8K 시험방송에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HK는 내년 도쿄올림픽 중계사로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8K 송출 장비 기술을 갖춘 방송사입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부흥올림픽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도쿄올림픽 재건과 일본의 부흥을 전 세계에 알린다는 목표를 세운 일본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8K 송출을 통해 도쿄올림픽 기간 열리는 전 종목에 대해 8K 생중계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아베 총리의 자부심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5년부터 8K 연구를 시작해왔던 NHK는 지난 5월에 8K 영상을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기도 하면서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방송사이기도 한데요. NHK는 8K 방송을 위해 유기이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유기 발광 다이오드인 OLED 패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OLED TV를 생산하고 있는 소니나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기업들이 있음에도 LG 디스플레이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 일본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OLED TV에 사용되고 있는 패널은 모두 LG 디스플레이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OLED 패널이며 삼성이 2007년 일본에서 철수한 이후 현재 TV용 OLED 패널은 LG 디스플레이에서만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TV용 OLED 패널은 LG 디스플레이가 유일하다는 말이죠. 현재 NHK는 초당 120에 240프레임으로 8K 영상을 송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초당 프레임 수는 화면의 생동감과 다채로움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일종의 정지된 스틸컷의 개념과 유사하며 초당 재생하는 프레임이 많을수록 영상은 더욱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차세대 아이콘으로 8K TV는 국내 시장에서도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최근 LG가 삼성의 QLED TV가 8K TV라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 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또 한 번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이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자신하고 있는 쪽은 LG입니다. LCD에서 OLED로 디스플레이 기술이 진화할 때 수율 문제로 삼성은 OLED 투자를 늘리지 못한 반면 LG는 OLED 투자를 선제적으로 해뒀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LG의 손을 들어줄 경우 기술의 삼성이란 명성에 흠집이 생기게 되고 삼성의 손을 들어줄 경우 소송경까지 불사할 것으로 보이면서 공정위가 고심에 찬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다음 달 대형 OLED 사업에 13조 원을 투자해 이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업 간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한창인 이때 기업들 간에도 좀 더 상호 협력 관계로서 국익을 우선하는 그런 행보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면서 한국과 일본은 애정이 많은 나라입니다. 사실 지난 100년간은 증오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대부분 일본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아베의 연이은 도발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더욱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도 되지 않는 사건으로 물고 늘어지는 일본이 한국을 먼저 도발했는데요. 대한민국 사법부 강제징용 판결을 아베가 뒤집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 국가이며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의 사법 판결에 태클을 걸지 못합니다. 일본은 한국을 예전의 식민지로 착각했는지 강제징용 판결을 바꾸라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이 최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2020년 도쿄올림픽입니다. 그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본은 천문학적인 재정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베의 목적은 전 세계에 일본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대한 차질이 생깁니다. 도쿄올림픽 방송을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곳이 바로 TV입니다. 그 TV가 올림픽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 최대 공영방송인 NHK 방송은 LG 디스플레이 패널로 8K 시험 방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죠. 일본에도 소니와 파나소닉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고 있고 중국에도 BOE 등 많은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NHK 공영방송에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NHK 방송은 어떻게든 자국 디스플레이를 쓰고 싶었으나 기술력 격차가 너무나도 커서 일본 기업 기술력은 8K 방송을 할 수 없었던 거죠. 한마디로 LG와 다른 나라 즉 일본과 중국 등 기술력 차이가 너무 커서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쓸 수밖에 없다고 정통한 관계자가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일본이네요. 무려 30조 원을 들여서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데 LG 디스플레이를 전세계 홍보해 주다니요. 으로 LG 시그니처 올레드 RTV는 세계 3대 디자인상을 모두 휩쓸고 이어서 최근에는 일본 굿디자인 금상까지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세계의 권위 있는 디자인상을 4개를 거머쥐면서 세계 디자인 사관왕에 오른 세계 최초 롤러블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R은 올 연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굿디자인 어워드 2019 본상 수상 과정에서는 당시 심사위원들조차 LG 시그니처 올레드 R의 모습에 감탄하여 드디어라고 외치고 싶은 제품이라며 극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LG 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한
스페인 펠리페 6세 국왕은 LG 시그니처 올레드 RTV의 화면이 올라갔다가 다시 말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와우라고 큰 소리로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보는 사람들마다 감탄하고 극찬하는 LG만의 초격차 기술이 집중 투하된 롤러블 TV인데요. LG는 이에 그치지 않고 롤러블 TV의 후속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새로 준비하는 LG 폼팩터 TV는 원하는 장소에 쉽게 가져갈 수 있는 휴대가 가능한 TV로 예를 들어 전시회, 강연회, 캠핑장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병풍과 같은 형태입니다. IT 전문 매체 레츠고 디지털에 따르면 LG전자가 2019년 3월 헤이그 국제 디자인 시스템에 유연한 디스플레이를 갖춘 TV 수신기에 대한 특허를 출연했고 2019년 9월에 승인된 디자인 특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허 내용을 보면 각각의 6개 스크린이 지그재그로 접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는데 접을 때 플렉서블 스크린을 보호하는 플레임이 각 측면에 제공됩니다. LG 접이식 TV, 일명 병풍 TV는 6개 화면을 모두 접게 되면 매우 컴팩트하게 접을 수 있고 펼친 후에는 상당히 큰 종횡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데 유용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양쪽의 사각형 프레임은 사운드바 기능뿐만 아니라 스탠드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LG 디스플레이에서 올해 4월 특허를 공개한 2번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의 모습을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그 모습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쉽게 2번 접을 수 있는 Z 폴더 방식의 폰을 2개 합쳐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 출시를 앞둔 LG 롤러블 TV로 안방에서 시청하고 야외에서는 새로운 폼팩터 방식의 일명 병풍 TV를 들고 다니면 좋겠네요. 벌써부터 LG의 새로운 TV가 또 기다려집니다. 이상